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긴 어렵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역설인데요. 삶의 곳곳에서도 인용됩니다. 생각해보니 새로운 것은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체의 자유가 없거나 제약된 분들 있죠. 바로 장애인분들입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는 없는 것으로 인정될 만큼 부족한 장애인들의 활약,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문제와 대안,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의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앞두고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미리 만나보는 주요 경제 헤드라인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개혁의 새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이스크림철이 다가오는데요. 원재료 값은 내렸는데 가격은 오른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호 부총리 오늘 간담회 했는데요. 4+1, 4+1 경제개혁 아젠다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4+1 거창하긴 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개혁안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요 네 가지를 4대 개혁이라고 해서 집중 추진을 해왔었는데 네. 여기에 +1 산업개혁이라는 것을 하나 더 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CT나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개혁을 추가를 하겠다. 기존에 추진했던 4대 개혁 수준으로 이 산업개혁에 비중을 더 두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구조조정도 준비를 하고 또 신산업이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매번 이런 정책을 내놨었는데 네. 워낙 좀 방대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구조조정도 좀 신속하게 하고 기업 활력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한계 기업들. 네, 한계 기업들. 좀 안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또 속도감 있게 하고 거기에 쓰였던 재원들을 신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인데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요 5대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좀 이미 내놓고 있고요. 신산업 개혁 이 5가지의 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좀 확보를 하면 네. 신산업으로 그걸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육성할 분야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투자할 것은 집중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이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고요. 또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 보강 이런 내용들도 오늘 좀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1분기에 정부가 재정 집행을 한 게 92조 1,000억 원, 당초 예정보다 14조 원가량을 더 추가 늘어나네요. 집행을 했었는데 2분기에도 역시 조기 집행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하반기를 좀 대비를 해서 이 조기 집행을 늘리는 범위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키울 거 키우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은 좀 심리적인 저항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으로 이걸 활용하는 이런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로 9억 원 초과 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겠다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추진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가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25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 집연금 3종 세트가 나올 예정인데 네. 요거에 맞춰서 이 대상 범위라든가
관련한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9억 원 지금까지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 내집연금에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이 약 99,400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64%인 64,000 가구가 60대 이상으로 은퇴한 이 소득이 없는 그런 네. 가구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후에 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거고요. 또 주택연금에 허용되는 범위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주로 머무는 곳으로 이제 좀 집행이 되는데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그렇죠. 수도 있어서 그동안은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주거용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주거용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등록 전입 여부, 또 욕실이나 취사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5월 30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7월 중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이 연금 3종 세트 시행이 잘 돼야 될 텐데 저희도 좀 지켜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원재료 가격이 내렸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일제히 올릴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 빙그레, 혜태, 롯데푸드 여기 4대 빙과 업체들인데요. 납품 단가를 일제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유류 또 이 설탕 이런 원재료 값은 거의 한 18% 정도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업체들에서는 원재료 값이 올랐다며 가격 인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가 지난달에 가격 인상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네. 월드콘이나 설레임 이런 제품에 그 용량을 10ml를 높이면서 가격을 100원 올렸습니다. 약 8에서 11% 정도 가격을 올린 셈이 되고요. 롯데제과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빙그레, 혜태, 롯데푸드 등 이 후발주자들도 앞으로 100원 정도 납품 단가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물류비나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 18% 정도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원재료는 내려갔는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제조업체는 요런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반값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내려간 것 이상으로 이 납품가가 더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진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의 한 빙가업체가 25년 만에 100원 올린다고 임직원 전체가 사과 멘트하는 그런 동영상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좀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기업의 어떤 결정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증시 심각하기도 하고 때론 또 기분 좋게 오르기도 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자,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장중 2020을 넘기도 했는데요. 이 증시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증시 상황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 시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5.53포인트, 0.27% 하락 반전해서 2005.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82포인트, 0.26% 하락해서 699.8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소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1,088억 원 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123억 원 사줬지만 시장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바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후반 되면서 하락이 생겨났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불안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도 4% 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기대었던 시장의 좀 긍정적인 심리가 오늘은 좀 불안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었나요? 사실은 오늘 장이 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 세계 산유국 대표들이 모여서 산유량의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네. 쿠웨이트의 이 산유 파업이? 관계자들이 파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소재, 화학, 정유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업종들이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이 유가 상승에 수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0.85%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본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전업체, IT 업체들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반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화학업종이 부진, 또 전기전자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명품 등에 대한 이것 인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의 일종인데요. 5글자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있어서는 별로 내수 진작 효과가 없어서 과세 기준을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며 6월까지 한 차례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 세율을 3.5%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입차 업체들은 이것 인하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고객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귀금속, 주류 등에 대한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 소비에 대해서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종전에는 특별 소비세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는 각각 개인이 따로따로 소비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세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 소비세가 아니라 이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정답 뭘까요? 5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거나 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까지 확대되는 것 이미 예고돼 있는데요. 이 지방주택시장은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인 올 1분기부터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심사 강화, 지방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관련 규제와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국스타 P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도권은 이미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은 드디어 5월부터 이 주택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네네. 이미 지방주택시장은 출렁이고 있고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지방의 5개 광역시는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기타 지방은 이제 3주 연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네. 대구나 광주, 대전은 하락세고요. 경북이나 경남 같은 이런 지역들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충남북도 여전히 약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그런 상태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향 안정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광주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 매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물량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이 이번에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네.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금 의외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제 대구 시장은 좀 달리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대구 시장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6년간 고공 상승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작년 1년간 무려 연간 상승률이 11%나 올라간 그런 이제 시장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입주 물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공급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네. 가격도 이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추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경북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실 너무 오른 데 따른 그런 조정기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이는 그런 이유가 이제 더 큰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공급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이유 없는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방 수도권이 이렇게 3개월 시간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 사실은 뭐 지방이 받을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일 수도 있는데 주택 시장이 사실상 위축된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많은 또 수요자라던가 또는 주택을 네. 소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의구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방과 수도권은 이제 이번 정책에서도 뭐 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는 거의 침체를 보이다가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략 한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시장이고요. 네. 지방은 오히려 경제 위기 이후에 2011년까지 급등을 한 지역입니다. 네. 여기서의 급등은 종전 2009년 대비 2011년의 가격이 심지어 60-70% 내지는 2배 정도까지 올라간 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공급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내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네. 그 입주 물량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이런 건축 주기가 지난 요즘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물량이 확충이 되고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선 상태에서 지금 이런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지방은 이제 대출 규제라는 이런 거에 이제 상당히 낯설은 시장입니다. 네네. 2008년 8월에 이미 그 DTI라는 가계부채의 지금 최대의 그런 그 상환 관리 비율. 방안이 네. DTI가 네네. 그때부터 이제 폐지돼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런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될 경우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제라는 것 또한 다르게 영향을 낼 수 네네.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중도금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의 대상, 즉 이 대출 심사 강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심리적 위축 외에는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택 시장의 가격들은 반등세나 혹은 뭐 현재 유지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우선 이제 분양 시장과 일반 그 매매 시장에 조금 더 달리 가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일반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양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쌀 경우에는 네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말씀하셨던 분양 시장에는 대출 규제가 없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서 좌우하는 것은 지방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네.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분양 계약만 하면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당첨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1순위가 되는데도 6개월이면 다시 한번 1순위로 청약 1순위로 복귀가 가능한 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양 시장은 좀
투자자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일반 매매 시장과는 좀 달리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매매 시장은 이제 여전히 이런 이제 대출 규제가 실시되다 보면 심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위축 효과가 좀 두드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 중심의 뭐 말씀하신 전매,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투자자 중심 시장 결국은 네. 가격은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선 이제 투자자 위주로 프리미엄을 뭐 얻고자 하는 이런 투자이기 때문에 정작 1층이라든가 이런 저층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데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더라도 막상 계약률은 또 100%에 미달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이른 그런 상태고 이건 매매 시장과도 연결이 되려면 시간은 좀 더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수도권과 지방 또 투자 중심과 매매 중심 이렇게 시장의 차이가 많은데 네네.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월에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대출 규제 강화 충격 여기서 벗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우선 이제 시장 자체가 강남 재건축발 이런 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네. 주변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결과가 전체 시장에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분위기 반전의 성공가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소형 평형 위주로는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봄 이사철을 중심으로 다소 또 움직인 결과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뭐 확연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상반기까지는 이런 그 강보합세 수준의 이런 패턴이 좀 유지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뭐 개포동 재건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예. 자, 물론 이 매매 또 분양 이런 것 제외하고요. 전세도 사실은 주택시장에서 큰 부분인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만 봐도 군포는 전세가가 집값의 84%, 뭐 네네. 여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전세값 상승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전세는 경제 위기 이후에 유독 그 홀수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짝수에는 이제 다소 완화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짝수이기 때문에 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좀 둔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네. 전세라는 것이 그 계속된 상승률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압박되는 강도는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금리에 따라서 이런 월세 전환 상황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여전히 이제 지금 대출 규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에 또 안주하는 이런 수요가 남아 있고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전세 상승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당분간 이런 어려움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도 사실 그래서 뭐 공공임대, 뭐 KT라든지 대기업들도 이제 월세 임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는 깐깐해지고 또 주거 안정 문제는 어려워지고 이 대안은 어떤 방향으로 좀 찾아가야 할까요? 우선 지금 가계 대출이라는 이 범위를 사실 우리는 총량이나 증가 금액 위주로만 집중 보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하나의 그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필요가 있고요. 네네.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가계부실의 주범이 100% 주택 대출인 것처럼 이렇게 다소 조금 오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주택 대출에 대한 집중 규제가 되고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의 핵심은 이제 저신용자 대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택 대출에 있어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융통성을 좀 부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네. 이것을 3년이라는 하나의 또 선택권을 좀 부여하고요. 네. 3년을 줄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가산금리를 붙여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네.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네. 전반적인 시장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획일적 규제보다는 조금 상황에 맞게끔 이 변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대안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 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박합수 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두 번째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꼭 하루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만 생각하는 것. 사실 항상 우리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 즉 살다가 뜻하지 않게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만큼 혹은 더 취업과 생존이 어렵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낸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언론 입장에서 이 장애인의 날에만 관심을 두는 것 조금 송구하긴 한데요.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내용이 없었는데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정책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셨던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 이 자료는 우리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20세부터 59세까지 경제 활동이 활발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청장년 장애인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참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고 또 실업률이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전국 인구와 비교해 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이래 보면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또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장애인에 대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잠시 보니까 전체 인구 집단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74.7% 정도 이렇게 본다는데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56.9%. 눈으로 봐도 차이가 크긴 합니다. 이 수치의 의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이 수치는 결국은 이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6.9%라고 하는 것은 한창 일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네. 그런데 약 절반 넘는 장애인만이 이런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서 상당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특히 또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여성 장애인 경우는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3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명은 이제 경제활동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장애 유형별로 한번 보면 지체 장애인이 그래도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좀 73% 이렇게 나타나서 높게 나타났지만 또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비율이 한 13%밖에 되지 않아서 장애 유형별로도 많은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후천적 장애 비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참여를 못한다면 결국은 사실 보조금이나 뭐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서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장애인도 납세자가 돼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일을 못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예, 경제로서도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즘 우리 경제에서 실업 문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실업 문제를 조사해봤더니 심각하게 나왔다고요. 예, 장애인 경우는 이제 전국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청년 장애인의 실업률이 22%나 되어가지고 5명 중에 1명이 이제 실업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자리를 굉장히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장애인도 많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 갖는 것, 우리 경제에도 손해라는 말씀 앞서 드렸지만, 네네. 특히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이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이런 이유들이 좀 제기될 것 같거든요.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원인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장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장애로 인해 가지고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한 비율이 약 한 59%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장애인, 일하고 있지 않는 장애인 한 5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도 많은데 그 경우가 바로 아까 실업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 유형별 이제 고용 프로그램이나 또는 직업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도 장애인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회조차 가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또 하다못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진입 램프나 작업대 정도만 해결돼도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크게 늘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금 말씀하신 진입 램프나 작업대 또 화장실 이런 데 편의시설만 잘 갖추어져 있어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기업에 가서 보면 우리 기업은 화장실이 없다, 또 진입 램프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은 고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이 없는 그런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이나 임금 등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이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특히 OECD 얘기 매번 언급되고요. 세계 네네. 선진국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형편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결국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선진국은 역시 장애인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개인의 직무 능력을 감안한 그런 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제 또 장애인 중심의 단체, 네. 또 민간 비영리 기관 이런 곳에서 직업재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특화된 그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장애인 고용을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이 생산한 그런 생산품을 정부가 구매해주는 그런 제도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 시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사님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비장애인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다. 이걸 예.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사회적 방향을 가져야 할까요? 예. 장애인 고용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성별이나 또는 연령이나 장애 유형이나 또 경증, 중증이나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이런 고용 정책이나 이런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좀 고용 정책이 되어야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장애인에 맞는
그런 좀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많은 이제 일자리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직업적 중증이라고 했어요. 그 아까 앞에서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좀 직업적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직업재활 서비스가 좀 제공되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회가 되어야 말씀하신 대로 복지 비용은 줄이면서 오히려 경제 국가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인의 경제 참여, 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 복지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자, 돈을 잘 벌고 경제 생활을 잘 하는 것 못지않게 이 우리 재산을 지키고 또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요즘 보이스피싱 계속 진화하고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동통신사와 진행한 보이스피싱 근절 공동 캠페인이 아주 활약을 해서 이번에 또 우수 사례로 선정까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한 이동통신사와 이 전화 수신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요. 작년 11월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네. 범죄 예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통상 이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통신사와 함께 이렇게 또 개별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 예방 캠페인까지 같이 하게 된 배경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금융감독원은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계좌를 지급 정지한다든지, 네.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는 이 30분간 인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통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런 사후 조치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업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주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신사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동 대응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서는요. 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입니다라고 화면 포시 및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또한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동으로 차단되고요. 네. 별도의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녹음하고 이런 녹음 내용을 통신사에 네.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통신사에 수집된 사기범 목소리를 그놈 목소리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합니다. 요즘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공유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목소리를 공유하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직접 들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안내받고 대처하는 녹음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사기범이 검찰 직원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연락드린 이유가 저번 주 저희 수사팀에서 이 서초구 소재지인 IDS 홀딩스에서 이 주검 김성훈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를 했는데 이 검거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카드, 대포통장, 보안카드가 압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압수된 물품들 중에서 혹시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통장 이렇게 하나씩이 발견돼요. 혹시 본인께서 혹시 통장 개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셨고요. 네. 네네. 그러시면 본인 최근 2, 3년 사이에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될 만한 물품에 대해서 분실 도난당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없는데 제공 어떻게 하셨어요? 사건 접수가 돼서 본인 정보가 저희 쪽으로 올라왔고요. 해당하게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데 지금 통화하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그냥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뜨던데요. 아, 그러세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예, 이 김범수 팀장께서 끊은 전화가 아니고요. 보이스피싱 범이 끊은 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뜨던데요? 라고 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네요. 참 굉장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런 사례 몇 개 더 있는데요. 네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보자 목소리 변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소리는 좋지 않지만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 있으니까 얘기하라고요. 그러시니까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시고요. 예. 사건 수사 중에 가 연루된 부분이 있어서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린 거예요. 네. 네네. 혹시 유성현이라는 사람하고 아시는 사이십니까? 전화번호가 적어요. 거기 지금 사무실 전화번호 적어요. 누가 사무실 전화번호? 번호요? 네, 아시. 예, 90. 네네, 연락 주세요. 사무실이요. 사무실이면 02로 시작해야지. 네, 이분이 막 다그칩니다. 사무실 번호 달라고 02로 시작해야지 무슨 0102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 보이스피싱을 사전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전화 수신 시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미리 안내받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던 거고요. 네. 이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이렇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에 네. 경찰이나 뭐 금감원, 검찰같이 사칭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앞서 나온 얘기지만 이미 금융감독원이 이 신속 지급 정지 제도나 지연 인출 제도를 통해서 사후에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요즘은 뭐 돈 찾아서 이불에 숨겨놓으라고 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이 효과를 보는 건데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다른 기관하고 협업하는 사례 또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소재금융회사 간 MOU를 맺고 네. 협업을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 2월 말까지 벌써 약 한 20억 원의 피해를 금융회사의 영업중 창구에서 예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 우수 사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요. 금융감독원, 경찰청, 전 금융권이 합동으로 올해 3월 15일 날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요. 이렇게 금감원, 경찰청, 금융권 협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조해서 하는 것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경찰청 또 전금융권이 협력해서 이 금융사기 척결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 4월 5일 날 네. 김순환 검찰총장님께서는요. 전국 18개 지검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은 조직 법령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장 질이 나쁜 사기죄라고 발표하셨고요.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 근절은 이제 사법 당국까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므로요.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할 때까지 또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금융감독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문화 Korean Air.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르라민 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개별 소비세입니다. 7475님 정답입니다. 운전 중에 정답 맞추려고 차 세웠네요. 선물 주실 거죠? 네. 운전 중에 문자 보내시려면 안전한 곳에 차 꼭 세우셔야 합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